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0일 새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를 좀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주말 동안 내부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들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세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의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주말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금요일 날에는 약간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시장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일본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지금 이 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시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을 했고 종가는 이 자리에서 출발을 했지만 변동성은 이만큼이나 컸던 날이었다. 따라서 지금 시가부터 출발을 했을 때 종가 오기까지 요런 식으로 지금 되돌아오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가 요렇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요 안에서 이렇게 막 놀다가 결국은 되돌아 올라오면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견조하다라는 걸 우리가 캔들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본 캔들이 아니라 5분봉으로 하위 캔들로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추세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런 추세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죠? 단기적인 추세만 봤을 때는요. 자,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를 또 지금 이 포스코홀디스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기존에 돌파나오고 밟고 올라갔던 구간,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신뢰도가 충분합니다. 이 이하 내용은 보지 않아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라이브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왼쪽으로만 당겨 봐도 전부 다 의미가 있었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저항 맞았던 자리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현재 가격, 제가 수평선으로 체크했던 지금 이 36만 원이라는 자리는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36만 500 원을 위치하면서 36만 원을 지켜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500 원이면 한 틱이지 않습니까? 한 틱.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만 원의 아래에 위치한 역배열로서 종가를 마감한 게 아니라 정배열로 위치해 놓은 상태에서 종가 마감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배열이 지금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인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시장 참여자들한테 전부 다 정배열이다라는 걸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수급이 안 끊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36만 500원 위치하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막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종가를 마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요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자리를 자, 차트 환경 설정해서 화면 설정하고 좌측 스케일을 50글자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여백을 50으로 수정해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차하는 지점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차하는 지점.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 36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만약에 약간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36만 원이 일단 1차적인 지지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가 깨졌다라고 하면 그다음 자리는 35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35만 5천 원. 자, 지금 이 35만 5천 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와 기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지금 이 추세선이 맞닥뜨려지는 지금 이 자리, 교차하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장에서 약간 빠졌다가 맞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고점을 터치할 때마다 저항 맞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일곱 번의 트라이 끝에 일곱 번 모두 저항을 맞고 차트가 캔들이 눌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를 고대로 갖다 붙였더니 지금도 뚫고 나면 반등 나오는 타점, 그리고 다시 한번 빠지다가도 반등 나오는 타점, 그리고 이탈 나왔다가 돌파 나오니까 반등 나오고 전부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5만 5천 원이 어떻게 보면은 배열 자체의 기준선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좀 매매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선과 수평 라인을 교차했을 때 발생되는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같은 자리를 터치했을 때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한번 밟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자리가 이렇게 갭을 만들어내 놓고 그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가만 올라가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일단 이 빗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는 없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추세선을 밟고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떨어지고 나서 밟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횡보하면서 갖다 붙이다가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가버리면 이 추세선은 지금 당장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내려봤다가 올라가는 것과 횡보하다가 맞닥뜨리면서 터치하고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맞닥뜨렸을 때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추세는 아직 견조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왜? 35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추세는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당장에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반등이 나와도 단기적으로는 저항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이 두 가지 케이스, 이 기준점 두 개의 케이스를 봤을 때 A라는 지점이 1차적으로 이 B각에 대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이 B라는 지점은 2차적인 지지 라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깨고 박살나는 캔들이 나온다,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만약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주주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야겠죠.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전부 다 단기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분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요렇게 추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는 요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또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 고점을 뚫고 가느냐, 이 고점을 뚫어낼 수가 있느냐, 이 38만 원이라는 자리를 뚫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가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놀고 있죠. 여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상승 삼각 수렴 자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노는 것들, 상승 삼각 수렴 자리. 이 삼각 수렴 자리 안에서 결국에는 저점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왜? 보통 이 상승 삼각 수렴 자리가 계속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고점에 대한 돌파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유지하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높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도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매도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매도세가 나왔을 때마다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면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캔들 자체를 음봉으로 시가와 종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할 때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캔들은 마무리가 됐지만 결국 볼륨 자체는 나와주지 않았다. 따라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음봉으로 마감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금요일 날 장도 빠지면서 영망치 캔들을 요렇게 보여주면서 아니 영망치가 아니죠.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망치형 캔들을 보여드리면서 요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도 포스코홀딩스의 매수세는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점을 봤을 때 기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만한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하러 가는 중이죠. 지금 저점을 깨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하러 반등 나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한 번은 더 하지 않을까.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에 대한 돌파 딱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40만 원에 대한 돌파 나오면서 한 10%에서 한 12%짜리 불기둥 하나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분석하는 포스코홀딩스의 단기적 시세 예측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저처럼 분석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멘탈만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얘가 그냥 시나리오 쓰고 있구나. 예, 연설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일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보유를 하고 매매를 하는 주주로서 어떤 매매 기준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주주 여러분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냥 포스코홀딩스 엉덩이 무거운 거 가지고 나 그냥 한 3년에서 5년쯤 보려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은 귀 기울이셔도 된다. 왜냐면 결국 3년에서 5년 이게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26년 2월 10일입니다.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37만 원에 사든 38만 원에 사든 어차피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매매에 대한 기준을 딱 생각해 봤을 때 내가 3년에서 5년 볼 거야 라고 하는 건 포스코홀딩스의 매도에 대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기간에 대한 기준입니까? 이걸 미쳤다고 3년 동안 그냥 보유만 하겠다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50만 원이 됐든 50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러프하게 3년에서 5년쯤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3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목표치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매도에 대한 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온다면 익절에 대한 고민은 그때 대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실 때면은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해서 누가 가준답니까? 절대 포스코홀딩스 같이 엉덩이 무거운 종목들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수익 나더라 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점이면 고점답게 매매를 하고 저점이면 저점답게 저점에 맞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당장에 뭐 50만 원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맞닥뜨려진다면 맞아 떨어진다면 40만 원에 대한 돌파는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약간 머리에는 넣어두시면은 좋겠다. 예, 저랑 같이 이런 관점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제가 단기적인 시세 예측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라도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박 교수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박 교수의 차트 분석, 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차트 보면서 공부 한번 하고 전망과 모멘텀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어디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요런 것들 지금 24만 원에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내가 조금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593-3753 박교수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하트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같이 눌러 주시면서 소통방 네,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7593-3753 박교수입니다. 7593-3753 박교수.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영상에 담아서 말씀드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박교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